저는 그리고 외곽으로 신축으로 갔죠. 최악의 선택. 프로젝트 해방의 세 번째 의뢰인 자유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아프어요. 30대 극후반이십니다. 직장인이셨고 IT 직종에서 14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산에서 살고 계시네요. 아, 네. 그래서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자녀는 1명. 거주 중인 전세 가격이 2.3억으로 최저가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거기가 이제 만기가 내년 3월, 네. 3월이고 그리고 현재 전세가가 3억 3천으로 1억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오를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오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몰랐고, 음. 그래서 조금 현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 대비를 위한 현금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셨다. 그리고 투자금을 3억으로 고려를 하신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게 질문, 저를 믿으시는지. 믿습니다.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야? 맞아요. 얼마나 신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네, 솔직히 전 잘 안 믿어요. 뭐 돈보라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시간을 좀 더 믿는 편이죠. 아, 저의 시간. 네. 어우, 정확한 것 같은데요. 그걸 한 걸 그냥 봤으니까. 시간이 안 들어간 돈보라는 볼 수 없다. 아, 진짜 완전히. 명언 제조기 아니야. 맞죠? 맞아. 어. 확실해. 어. 시간이 썼으니까 돈보라가 있는 거지. 맞아요. 음. 아직도 쓰고 있고. 전월세 장점이 뭘까요? 주인님이 있다는 거? 왜? 무슨 개소리야? 갑자기. 장점은 일단 세금이 안 주고요. 네, 일단 그게 있고 매매가가 떨어지면 너무 기뻐요.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을 그냥 내가 살아볼 수 있다. 체험판처럼.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전월세를 살면서 불편한 점은 뭘까요? 뭐 2년마다 걱정하면서 눈치 봐야 되는 거, 이거 매번 올려줄 돈을 좀 준비해야 되니까요. 이게 사실 4년 건조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2년마다 이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사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귀찮죠. 근데 2년마다 이사를 했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거기에 쓰는 돈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뭐 신혼이나 이럴 때는 매수에 대한 검토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배제하고 전세를 들어가니까 저는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옵션을 일단 갖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전세는 부족해질 거고 월세는 비싸질 건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통해 어떤 걸 얻고 싶으셨어요? 마음의 평화? 어. 근데 사실 근데 맞잖아. 이게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있으려면 일단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 투자를 생각했던 거는 서울 등기 경험. 근데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든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다르잖아요. 이게 다음 스텝을 위한 발판은 되니까. 결국은 제가 원하는 거는 뭐 경제적 자유이기도 하지만 안정된 삶을 원하기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모으고 사실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가족한테 미안해하면서 좀 덜 먹고 사람 안 만나고 이런 것들은 표시가 안 난다는 게 속상할 때가 좀 많더라고요. 표시가 안 나죠. 살이 찌니까 이게. 먹진 먹- 않지만 살은 찐다. 덜 먹었는데, 덜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니까 이게 티가 안 나죠. 그렇지, 맞아.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까요? 저는 사실 막연하게 일단 100억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100억이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수치가 사실 상징적인 거지 정확하게 100억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99억이 있으면 내가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50억만 있으면 아니, 갑자기 반이 줄어드는 거는 좀. 그러니까 행복을 50억에 산 거죠. 더 이상 내가 돈을 그러니까 벌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저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해줄 수도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약간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하셨어요. 네.
네, 지금 IT 업종에서 직종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일을 한 14년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게 좀 크더라고요, 저한테는. 다 어떤 걸,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걸 일단 생각을 했을 때 이 직장이 저한테 가장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내려놓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되게 좀 무책임하긴 한데 그래도 와이프가 뭐 해도 된다. 그래도 한 번 실제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줘서 일단 결정을 좀 할 수는 있었던 거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다가 5년 뒤, 10년 뒤에 그러니까 강제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전 지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젊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족스러우면서 천장이 없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를 아우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인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미뤄왔으니까요. 지금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자산가요. 어, 오랜만에 들어본다. 자산가라는 단어를. 자산가라는 단어 한참 듣다가 부자라는 말은 좀 많이 맞아요. 듣는데. 근데 부자는 직업이 아니지 상태인 거지. 그렇죠. 음, 자산가는 직업인가? 자산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약간 투자. 개인 투자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산을 사업가일 가지고 수도 뭔가를 할 있고. 수 있는 거니까요. 멋있다. 저도 누가 물어보면 자산가라고 하겠습니다. 유튜버 아니에요? 유튜버 아닌가요? 지금 직종을 바꾸시고 네.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시면서 이제 거의 출발점 이제 스타트에 딱 서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어떤 부분이 또 두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있죠. 어떤 부분이 두려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솔직히 말하면 육아휴직이 끝났을 때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싶을까를 1초라도 고민하게 되는 게 두려워요. 전 들어갈 생각이 없거든요. 그럴 거면 애초에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네, 솔직히 미친 짓이 맞죠. 주변에서 많이 말렸고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제 인생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이. 근데 일단 두려운 거는 이게 성공하는 데 시간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근데 그게 가늠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건데 나도 답답하지만 가족도 답답할 거란 말이죠, 그건. 제가 사실 툭 하면은 그만두겠다. 어. 사실 그만두고 만났고 아, 저는 또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철없지. 불안하죠. 뭐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 돈으로 뭔가 하는 게 못 산다는 아니지만 훨씬 그 절반 이상이 이제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왜 동물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안해지면 뭔가 더 움직이고 싶지 맞아요. 않고 그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딱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설마 자기 일 그만두려고 질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그러니까 밑밥을 지금 왜 이렇게 여기다 까나? 왜 내 걸로 깔고 있어? 다들 눈치가 빨라. 근데 허락해주지 마요. 뭘? 근데 와이프분은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 허락해주지 이렇게 마세요. 나만 할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다 매도해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하려고. 좀 심오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유님께서 만약에 10년 혹은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고 어떤 선택을 다시 하지 않았을 것 같은지. 와이프랑 결혼을 하겠죠. 응. 여보, 보고 있어? 와이프 보고 있을 거라서 어. 고마워. 와, 일단 감동. 그렇고 신혼집 매수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무조건 전세를 했으니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평촌에 전세를 살았는데 사실 한 5천도 차이가 안 났어요, 갭이. 2014년이네요. 진짜 완전 바닥일 때네. 그 이후 거의 완전 그 이후 그 2배 이후로 뛰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 작은 평형 또 2배가 뛰었으니까 와. 저는 그리고 외곽으로 신축으로 갔죠. 최악의 선택. 근데 지금
신혼 부부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일 것 같아. 난 지금 2023년 1월이 가장 바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지금 사실 거의 경기도 외곽도 다시 바닥이 됐잖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기준으로. 근데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지. 뭐 솔직히 내가 사는 입장에서 막 십몇 평에서 살다가 신축 30평대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걸 기분 선택할 좋지. 거예요? 향후 계획은 이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대출을 끼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끼지 않으실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물 임장을 이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갈 거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인테리어까지 아마 같이 가시지 않을까. 제가 지금 자연님의 집을 구해드리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한 달 만에 변화된 시장의 변화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한 달 전에 봤던 이제 집들이 매수되거나 이제 매도인들이 집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꼈어요, 현장에서. 이제 그래서 지금 자연님처럼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가지신 분들이 기존에 이제 눈여겨보셨던 물건들이 비싸지고 있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축을 했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서울의 신축을 외곽에는 신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중심에서도 2.5억에서 3억이면 서울의 가장 중심에 가까운 곳에서 신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금으로는 그 구축 입지냐 아니면 신축 외곽이냐 그 둘 중 어느 사이에 있는 가장 최적의 물건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서울은 떠나지 말자. 그래서 땅의 가치를 한번 믿어보자. 준신축이더라도 땅의 가치를 믿어보자라는 컨셉이고, 투자 후에 이제 지금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데 또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런 곳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번 프로젝트 해방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상철은 일단 마이너스 요인. 그건 맞고요. 예, 동간거리는 조금 아쉬운 부분. 그건 좀 있고. 기름으로 왔어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사시나요? 만약에 그 정도 금액으로 들고 있다면